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충암 라인은 공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될수록 균열을 넘어 각자 도생의 모습이 뚜렷해집니다. 그 라인 핵심, 여인영 전 사령관의 오늘 증언도 그 흐름에 있습니다. 계엄은 불가하다고 무릎 꿇고 반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 했는데 그대로 되돌려준 꼴이 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을 만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란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금 감정이 격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대권, 비상조치권, 제가 용어도 잘 헷갈리는데 그런 말씀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계엄은 말이 안 된다며 무릎을 꿇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10만 명이고 육군이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평시에 계엄령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훈련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거 준비해 본 적도 없다. 군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엄을 밀어붙인 윤 전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정치인 체포 명단을 두고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의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은 교묘하게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거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의 체포 명단과 선을 긋고 나선 셈입니다. 충암고 라인으로 뭉쳤던 윤 전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이 이제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불리한 질문에는 날을 세웠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4일 중견 간부 이상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적힌 휴대전화 메모에 대해 물었고,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여 전 사령관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조각조각을 선택을 해서 메모를 쓴 사람은 전데 왜 다른 사람이 그걸 스토리라인을 만들죠? 윤 전 대통령도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민주당사의 군 투입 지시 등 불리한 질문엔 반박했는데 여 전 사령관도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이 변호인들에 대해 이진관 재판장은 다시 감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감치 재판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법정 모욕 행위로 간주해 감치 재판을 추가로 열기로 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지만 인적사항 진술 거부로 풀려났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 이진관이 너무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데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앞서 해당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 15일 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하게 제도 보완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소동을 피운 뒤 인적 사항을 말하지 않아 풀려난다면 감치 명령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 부장판사는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추가 감치 재판도 진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변호인의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한 겁니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친 방청객에 대해서도 법정 소란 후 도주라며 감치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자택에서 확보한 로저 비비의 가방은 2개로 드러났습니다. 모델명과 가격도 특정됐습니다. 각각 180만 원대와 260만 원대입니다. 애초에 특검은
180만 원대 모델을 김기현 의원 부인이 선물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수사해보니까 아니었습니다. 260만 원대 가방이 김 의원 부인의 선물이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지난 6일 김건희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프랑스제 명품 로저비비의 가방 2개를 확보했습니다. 그중 하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이 쓴 손편지가 발견됐습니다. 편지에 적힌 날짜는 김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지 9일 뒤인 2023년 3월 17일로 돼 있었습니다. 일편당심 저 김기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큰절함 올리겠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당시 선거를 도운 대가로 김 의원 부인이 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로저비비의 본사와 구입처인 압구정 현대백화점 본점을 압수수색해 가방 2개의 모델명과 가액을 특정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하나는 180만 원대 필그림 쇼크 클러치 모델, 다른 하나는 260만 원대 플라워 스트라스 일루전 모델이었습니다. 특검은 가방을 처음 확보했을 땐 김 의원 부인이 준 가방을 180만 원대로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수사를 통해 180만 원대가 아닌 260만 원대 플라워 스트라스 일루전 모델을 김 의원 부인이 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 해명처럼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로 보기엔 상당한 가격대란 지적이 나옵니다. 함께 발견된 180만 원대 필그림 쇼크 클러치 모델은 김건희 씨가 2022년 11월 G20 정상회의 때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이 가방도 선물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온몸에 구더기가 생기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아픈 부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부사관 소식에 공분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숨진 부인의 언니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 사진을 제시하면서 절대 몰랐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88년생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부부는 결혼 10년 차입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하는 부사관 남편 김모 씨는 처갓집에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갑자기 처가에 전화해 아내가 의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119에 신고해 부인을 병원으로 옮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인은 사망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온 가족은 눈물을 잊을 정도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물이 몸에 여전히 남아있고 시커먼 다리는 펴지 못할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JTBC는 부인의 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썩었다. 그 표현밖에 없었고 동아리가 이제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이렇게 태일 정도로 썩었고 구데기가 있었고요. 오른쪽 겨드랑이에 구멍이 있었고. 119가 찍은 사진에서 부인은 오물과 뒤섞여 1인용 소파에 버려지듯 기대 있었습니다. 유족의 요청으로 발견 당시 사진의 극히 일부분만 공개합니다. 변 덩어리들도 이렇게 있었고 바닥이 시커멓고 변이 늘러붙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부사관 남편은 같은 집에 처참히 방치된 부인이 그토록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료수 쏟은 건 줄만 알았다. 그래서 냄새는 어떻게 모르냐 그거를 그랬더니 동생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페브리즈를 뿌리고 인센스 스틱을 피워서 그래서 몰랐다. 부사관은 종종 처가에 전화해 공황장애 아내를 잘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했어요. 월요일날 응급실 갔는데 일요일날도 전화해서 지금 스프 먹고 있다고 스프 사러 가는 중이에요. 가족들이 찾아가겠다고 하면 아내가 공황장애 때문에 심각한 대인기피증이 있다. 사람이 집에 오면 죽겠다고 한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며 막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신과를 갔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 마지막으로 병원 간 것도 24년 6월 1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을 간 것도 없어요. 육군 수사단은 부사관 남편을 구속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세기의 바둑 대결 10주년을 맞아서 인간과 AI의 재대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간계 1위 신진서 구단과 10년 전 알파고가 다시 맞붙는 건데 이세돌 구단이 거둔 1승 기록을 넘어서 서력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장로 한국기원에 있는 바둑 국가대표 훈련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국을 마치고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복귀 중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서 수를 논의합니다. 다른 쪽에서도 선수들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에 궁금한 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부의 한 70~80%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AI 없이 공부하는 건 요새 좀 생각하기 힘들고요. 선수들이 쓰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승률이 높은 다음 수순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으로 훈련한 선수들 실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차이가 생겼고요. 분명히 더 도움이 됐고 더 발전했다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사람에만 의존하던 바둑 해설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인공지능 스코어가 실시간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긴장감을 갖고 경기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알파고 등장 이후 사람의 기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승부도 추진 중입니다. 구글과 한국기어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 10주년을 맞아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신진서 구단과 알파고의 승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조율 중인데 알파고는 10년 전 버전으로 이세돌 구단과 맞붙었을 때의 기력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알파고와 대국을 하면 재미는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좀 오류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공략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진서 구단이 10년 전 이세돌 구단의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